지프가 모험가를 찾습니다.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된 이들에게 3월 한 달간 최대 1,450만원 지원. 지금 지프 전시장과 홈페이지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험을 시작하세요. Adventure Days, Jeep. 오늘은 애청자 여러분과 고전수필 한 편을 읽고자 합니다. 조선 중기의 문인인 간제 최연의 쥐를 잡는 고양이 이야기라는 묘표 서설입니다. 내가 살던 집에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쥐들이 살고 있었다. 그 쥐들은 항상 밝은 대낮에 떼지어 다니며 제멋대로 갖은 횡포를 부렸다. 침상 위에서 수염을 쓰다듬는가 하면 문틈으로 머리를 내밀기도 하고 담벼락을 뚫고 농짝에 구멍을 내어 온 집안에 온전한 구석이 없었으며 옷을 담은 상자나 바구니를 마구 갉아 옷걸이에 성한 옷이 없었다. 그놈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밤새도록 시끄럽게 뚱땅거리므로 벽을 치며 고함을 질러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 슬그머니 일어나 몽둥이를 집어던져 놀라게 하면 잠시 엎드려 있다가는 곧 다시 일어났다. 쥐구멍에 물을 붓자니 담벼락이 허물어질까 염려되고 불을 지르자니 집이 탈까 염려되고 돌멩이를 던지자니 그릇이 깨질까 염려되어 손으로 때려잡아 볼까 하였으나 구멍 속으로 숨어버렸다. 나는 몹시 걱정하던 끝에 이웃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빌려와 으슥한 곳에 놓아두고 쥐를 잡게 하였더니 그 고양이는 쥐를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할 뿐 전혀 잡으려 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쥐들과 한패가 되어 장난을 하니 쥐들은 쥐구멍 앞에 떼지어 모여 거침없이 더 심하게 횡포를 부렸다. 나는 한숨을 쉬며 탄식하기를 이 고양이는 사람 손에서 편히 길러져 제 할 일을 게을리하니 말하자면 나라의 판관이 부정한 짓을 한 자를 제재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며 장수가 적을 방어하는 일에 태만한 것과 무엇이 다르랴 하며 한동안 개탄하다가 시리에 빠져 끝내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지 며칠 후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매우 사납고 날쌔어 쥐를 잘 잡는다 하므로 그놈을 부탁하여 데려와 봤다. 그 고양이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밤낮으로 집 주위를 맴돌며 살피고 쥐구멍 가까이 가서는 조용히 코를 대보아 쥐 냄새를 맡으면 꼼짝하지 않고 버티고 앉아서 허리를 웅크린 채 공격할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쥐 수염이 구멍 입구에서 흔들거리는 것을 보자마자 쏜살같이 달려들어 잡아버렸다. 하여 10여일이 채 안 되어 쥐떼가 잠잠해졌다. 그 전에 찍찍거리며 갖은 횡포를 부리던 자취가 깨끗이 사라져 집기며 의류며 물건이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았다. 대체로 쥐는 본디 숨어 사는 동물로서 항상 사람을 무서워한다. 전에 그처럼 횡포를 부리고 피해를 끼친 것은 그것들이 어찌 깊은 꾀와 배심이 있어 사람을 깔본 것이겠는가. 대저 사람들이 그것들을 막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처럼 멋대로 굴었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 명예를 훔쳐 의리를 좀 먹고 이익을 탐하여 남을 해치는 짓을 쥐새끼보다 심하게 하는 자들이 많으니 국가를 위하여 일하려는 사람들은 어찌 그것들을 제거할 방법을 생각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을 볼 때마다 마치 부정한 자를 제거하는 것과 비슷하므로 마음속에 느낀 점이 있어 이 글을 쓴다.
오늘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읽을 글도 고전수필입니다. 총나라 개는 해를 보면 짖는다는 고사를 통해 진실과 바른말을 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당대 현실을 비판한 조선 중기의 문신 조롱 홍성민의 문집에 실린 촉견회일설입니다. 세상에 전하기를 평소에 총나라의 남쪽은 항상 비가 오는데 개는 해를 보면 짖는다고 하였다. 개는 해를 보고 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상과 다름을 보고 짖는 것이다. 이 개는 총나라에서 태어나고 총나라에게 자라서 단지 총나라의 하늘만 보았을 뿐이고 총나라 이외의 하늘은 보지 못해서 총나라의 하늘에는 항상 비가 내린다는 것만 알고 총나라 바깥에는 늘 해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니 총나라 개에게는 비가 오는 것이 일상이고 해가 떠 있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일상적인 것이 아니면 곧 이상한 것이니 이상한 것이면 짖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대저 해가 떠올라 하늘에 있으면 일상적인 것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있으면 역시 일상적인 것이 되나 총나라 개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다. 구름이 끼고 비가 일어나는 것은 하늘의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천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일상적인 것이 아니나 총나라 개에게는 일상적인 것이다. 이 개의 천성이 천하의 개에 비해서 실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개가 총나라에서 태어나 익히고 익숙해져 그렇게 된 것이다. 어찌 단지 개만 그러겠는가?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욱 심하다. 선이 있고 악이 없는 것이 인심본연의 천성이다. 그 천성의 일부를 보존하고 고든 말과 바른 낯빛으로 그 사이에 해로 밝게 빛나면서 곧 이상한 것을 비난하면 무리들이 나무라며 함께 짓거리고 두려워하며 요란스럽게 울고 까불고 깨물며 이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게 한 후에야 그만두니 한 세상의 어둡고 더러움이 총나라 남쪽에 항상 비가 내리는 것보다 심하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만 사악함에 익숙해져 그 올바름을 모를 뿐이다. 사악하다는 것은 사람의 인성에 거스름이 없고 하늘의 이치가 일상스럽지 않다는 것에 있으며 사람들이 그 일상스럽지 않은 것을 일상으로 여기는 것에 있는 것이다. 심하도다 인간 습속의 그릇되며 총나라의 개가 해를 짖음은 다만 그 스스로 짖을 뿐이며 해에게는 병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올바름을 보고 짖어대는 것은 다만 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들에게 병이 됨에 이르니 가장 영적인 사람이 도리어 치우치고 막힘이 있으니 거듭 탄식하는 것이다. 슬프도다. 하늘은 도리어 일상스러운 것이 이상한 것이 되고 사람은 도리어 일상스러운 것이 악이 된다. 항상 비가 오는 것은 일상이 아니나 총나라 개에게는 일상이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일상이 아니나 사람들이 일상으로 여기니 만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것이 일상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사람들은 선을 짓지 않게 될 것이고 도리어 악을 꾸짖었을 것이다. 평소에 악이 일상스럽지 않게 한다면 곧 해를 보고 짖고 올바름을 보고 짖어대는 걱정도 함께 끊어질 것이다. 이 글을 짓는 것은 올바름을 보고 짖어대는 개들의 소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글은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당호를 소재로 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전수필입니다. 수호제기라는 제목의 수필을 읽어보려 합니다. 수호제라는 것은 큰형님이 그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의심하여 생각하길 사물이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는 나보다 절실한 것이 없으니 비록 지키지 않은들 어디로 갈 것인가. 참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하였다. 내가 장기로 귀양 온 이후 홀로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하루는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나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란 모두 지킬 것이 없고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것이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은 지킬 것이 없다. 내 정원에 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에 깊이 박혔다. 나의 책을 훔쳐 없애버릴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널리 퍼져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천하의 만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유독 이른바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드나듦에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하가 겁을 주어도 떠나가며 신금을 울리는 고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새까만 눈썹에 흰 이를 지닌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나 같은 것이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은 자이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과거에 빠져들어간 것이 10년이었다. 마침내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에 비단 도포를 입고 미친 듯이 대낮에 큰 길을 뛰어다녔는데 이와 같이 12년을 하였다. 또 처지가 바뀌어 귀향길에 들어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꿈치를 따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끝끝내 나라는 것은 멍한 채로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고자 하나 돌아가지 못하는 듯하였다. 마침내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이때 나의 둘째 형님도 그의 나를 잃고 남의 지방으로 귀향을 왔는데 그분 역시 나를 붙잡아서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 유독 나의 큰형님만이 그의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어찌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큰형님께서 그의 거실에 이름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태현이라고 자를 지어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하여 이것으로써 나의 거실에 이름을 붙였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핑계대는 말씀이다. 맹자가 지킴은 무엇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고 하였으니 그 말씀이 진실하다. 드디어 내 스스로 말한 것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의 기로 삼는다. 오늘은 한국 역사학계의 태두이신 강만길 선생의 역사를 위하여 라는 제목의 역사 에세이집에 수록된 한 부분을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역사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역사가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많은 역사학자나 철학자들에 의해 나름대로 제시되어 왔다. 종말론적인 해답도 있었고 발전론적인 해답도 있어 왔지만 지금까지의 인류 사회가 지향해온 역사의 길은 인간들이 살기에 한층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었으며 그것은 비록 많은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류의 역사는 모든 인간이 정치적인 속박에서 점점 벗어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역사는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인간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과 귀족들만이 자유로웠으나 근대 사회로 오면서 그 정치적 자유가 시민 계급에까지 확대되었고 현대 사회로 오면서 노동자, 농민층에게까지 실질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더 확대되는 것, 즉 주권주의가 확대되는 길이 곧 역사가 나아가는 길인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또 경제적으로 빈부의 차이가 적어지는 길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도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에는 소수의 귀족층만이 재부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피지배층의 생활은 처참했고 지배층과 일반인들의 생활 사이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차이가 있었다. 근대 사회로 오면서 생활 양식의 차이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소유한 재부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 그러나 재부의 편중을 억제하고 그 사회화를 촉진하는 운동과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그것이 다른 역사의 길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인간의 역사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 계급적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고려나 조선시대에 그렇게도 엄격했던 신분제가 없어진 지도 오래되었다. 인간의 역사는 또한 생각하고 표현하는 자유, 즉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꾸준히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지구가 도는 것임을, 만민이 평등함을, 권력이 국민의 것이어야 함을, 재부가 만민의 것임을 남보다 먼저 말했다가 희생된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무리 무서운 권력도 뿌리 깊은 인습도 인간의 생각하고 말하는 자유를 계속 억누를 수는 없었다. 사상의 자유야말로 인간의 역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의 하나였던 것이다.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들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인간의 정치적 자유, 경제적 균등, 사회적 평등, 사상적 자유를 이루어 나가는데 궁극적으로 합치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 합치되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며 거스르는 사실은 반역사적 사실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역사를 보는 직접적인 그러면서도 쉬운 방법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